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포항시 의회와 포항시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 의원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고 포항시는 시 의원이 대표로 있는 차량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였던 차량 정비업소입니다. 이달 초 발행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도 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소에는 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는 포항시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교통지원과는 조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이럴 경우 조 의원은 자신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위원장직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임도 회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5년 전부터 업소 운영을 처남에게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다며 이후 사업자 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한 지가 5년 넘었습니다. 사업자만 돼 있는데 변경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포항시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 의원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포항시 관용 차량의 정비료 지출 내역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조 의원의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진 카드 결제는 모두 50건, 금액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카드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해 공직자는 지방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포항시 담당자는 직원들이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포항시 감사 담당관실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사실 그 해당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돼야. 조 의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 정비업소의 대표자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조 의원의 상임위원장 직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것만 이래 보고 깊이는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좀 아쉽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좀 그걸 저희 직원들 식에서 의원 하나하나 관련된 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포항시 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도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청 공무원인 자녀와의 이해충돌 관계를 기피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최근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 주민들이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1,100여 가구가 침수돼 전 재산을 잃었고 지금도 주택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거주가 힘든 상태라며 포항시의 조속한 이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베리어 프리, 장애인과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자라는 뜻인데요. 지난해 베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포항시 대중교통의 상황은 어떨까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하용준 씨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 양옆이 가로막혀 있는 탓에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는 정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도착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쳐버립니다. 다음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15분을 더 기다려 다른 노선의 버스라도 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리프트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얼었나 봐요. 작동이 안 되는데. 결국 버스를 기다린 지 30여 분을 훌쩍 넘겨 겨우 저상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있어야 할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벨트? 글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 씨 같은 장애인에게 버스를 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중교통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타십니다. 그래가고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탈 수가 없다는 것 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타려고 해도 이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다리다 못해 지쳐가지고. 포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3%, 경북 전체는 18%에 불과합니다. 군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울진군의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콜택시는 경북 전체 기준 237대로 법정 대수인 287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동행콜 개수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단체는 포항시에 배리어 프리 도시 포항을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550억 원, 3% 증액한 1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15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87억 원,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24억 원, 어르신 무료 택시 운영 지원 42억 원, 경주페이 8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이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에 55억 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 교부세가 340억 원 감소한 만큼 행사 축제성 예산을 줄이고 업무 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삭감합니다. 국내 최대 소사육 지역인 경북에서 또다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김천에 이어 예천의 한우 농가에서 5마리가 추가로 감염된 건데요.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예천군 호명면의 한우 농가. 안락사시킨 한우 5마리가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소 1마리에서 피부 혹과 발열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20일. 같은 우리에 있던 4마리까지 총 5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경북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건 지난 14일 김천 한우 농가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나머지 74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추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농가 전체가 아니라 양성 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경상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 627곳 2만 2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 50곳의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백신 접종은 지난 9일 완료됐는데 항체 형성 기간이 3주인 점을 감안하면 백신 접종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천도 그렇고 예천도 잠복기가 이게 2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백신 전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최대한 방역이나 소독, 그다음 농가에서 차단 방역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긴장을. 경북 북부에서도 럼피스킨 감염이 확인되자 농가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초까지 왔으면은 솔직히 다 퍼졌다는 얘긴데 바로 코앞에서 또 그랬으니까 불안불안하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8천여 농가가 한우와 유구 82만 6천 마리, 젖소 3만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전국 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의학과학 융합연구가 중요하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최근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86%가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4.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포항시가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경주 건천시장에 56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1억 원 등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건천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주차장 준공으로 경주 시민과 외지인들이 5일과 10일 열리는 5일장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